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윤기 보건위생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 의정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보건위생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명주 감염관리팀장입니다. 박숙자 의학팀장입니다. 이종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선옥 식품안전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9건으로 신규 사업 1건, 특색 사업 1건, 계속 사업 6건, 그리고 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이후 추가된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1쪽입니다. 2020년도 신규 사업인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확대되는 자살 예방 사업과 만성 정신질환 관리 사업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하기에는 협소한 보건소 4층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도기동 67-19번지에 신축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20억 1,377만 5천 원 예산으로 2020년 1월부터 12월로 공사 기간을 계획하였으나 당초보다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1월 27일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설치 및 대응에 필요한 창고 등이 부족하여 신축 부지에 있던 기존 방역 창고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2에 의거 공공건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위해 지난 9월 한국장애인 개발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예비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11월에 계약 심사 입찰,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쪽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특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균 수명 연장과 초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보건의료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여 10개 보건진료소에 2,105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 집합 제한, 집합 금지 등으로 사업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5개 보건진료소에서 1,096명을 대상으로 휴 건강사랑방 프로그램을 수요일마다 함께 걸어요. 풍물과 함께 하는 건강걷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경로당 폐쇄에 따라 프로그램 대상을 경로당 회원에서 마을 독거노인으로 변경하여 보건진료소에서 88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어르신 13명에게 체지방 줄이고 건강 챙기고 프로그램을 60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취약지역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 유지와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3쪽 지역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확증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노후화된 의료장비와 일반 물품을 교체하여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전문화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566만 원입니다. 세균 자동 염색기 등 의료장비 15종 33대, 노트북, 일반 물품 17종 95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미양보건지소 이전 신축 및 의료장비 구입을 위해 지난 6월 26일 신청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이전 신축 공사비 2억 3,219만 1,000원과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장비 30대 6,158만 4천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5일에는 9월 20일 일중면 주민 3명이 공동명의로 된 일중면 소재 금산 보건진료소 토지 304제곱미터에 대한 기부 체납이 완료됨에 따라 2차 의료비 지원 2차 공모에 국비 1억 8,575만 3천 원과 도비 4,643만 8천 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쪽 제84회 안성시의회 임시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이후 추가된 코로나19 비상방역 체계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9월에 제출된 보고자료가 아닌 현에 관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7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설치된 선별진료소, 해외 입국자 관리, 코로나19 확진자 대응 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선별진료소와 제2선별진료소에서 총 9,822명을 진료하였으며 검체 채취는 총 5,312건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3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코로나19 전담병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해외 입국자 14개국 2,477명에 대하여서는 검체 채취와 시설 격리를 실시하여 해외 입국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지역 내 감염을 방지하였으며 대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자 관리를 위한 안심콜 서비스를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확진자 발생에 따른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은 더욱더 예방 및 관리에 간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시체계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발생 매개체를 사전 차단하고 모니터링 등 신고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 사업비는 16억 22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모니터링, 추적조사, 친환경 연무소 등을 통한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유성충 구제 등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동절기에도 감염병 매개체 사전 차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쪽 병의원 및 약국 지도 감시 강화입니다. 의약무업의 업소에 대한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스스로 부족한 것을 신속히 해결하고 보완하게 하여 안전한 의약관리로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관,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 등이 대상입니다. 자율점검 미술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감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4일, 8월 26일, 8월 28일까지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민 불편 최소화에 적극 대처하여 앞으로도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의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속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신속한 응급조치를 위한 훈련 및 긴급 이송체계 구축으로 일상에서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체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 보고 시에는 신속대응반 응급현장의료소 설치 훈련과 구조 및 응급처리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려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실습용 마네킹을 제세동기 모형은 사전에 교육 참가자에게 배송 온라인 교육으로 240명에게 원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쪽 친절한 위생행정 안전한 외식문화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위생행정 서비스를 통한 민원 편의 제공 및 외식업소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한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42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안심식단 37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평가를 신청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 홍보하는 음식점 위생수준 형상의 목적을 둔 위생등급제를 당초 53개를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 56개 업소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 공중업소 관리로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체계적인 식품 위생 관리로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과 시민의 신뢰성 확보로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419만 원입니다. 식중독 집단 발생을 위해 집단 급식소 및 위탁 급식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예방 컨설팅을 160개소에 실시하였으며 식품 적객업소 및 제조 가공업체 846개소를 점검하여 103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섭이 식품 및 성수식품 81개 품목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식품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집합금지, 집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의 상황을 고려하여 식중독 예방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러 계획들이 잘 추진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90회 안성시의회 임시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윤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의원님. 10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이게 하면 보통 식당이라든가 식품 적격업소 그런 데를 주로 많이 가잖아요. 제조 회사라든가. 근데 안성에 푸드뱅크가 한 5개 정도 되잖아요. 푸드뱅크요? 예. 여기 관리는 아닌데 네.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 다 식품으로 다 대부분 이렇게 해갖고 그 주민분들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혹시 거기는 관리를 안 하시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푸드뱅크는 관련하는 것이 없고 저희는 등록된 신고 등록된 식품 적객업소 공중업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도 음식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날짜가 임박한 식품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유통이 되는 거거든요. 일반인들한테. 네, 그거는 아마 그 식품 관련 그 판매업소에서 제조 날짜가 유효기간 임박한 거를 그냥 버리기가 뭐하는데 식품을 드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그런 거 혹시 그런 거에 식품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거 혹시 관리 체계가 되어 있지 않나? 아, 네, 그런 거는 저는 그거 관련이 해주셔야 없습니다. 되지 않나? 제가 가서 봤더니 네. 거의 대부분 임박하다 보니까 그게 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또 시 이쪽에서 그 푸드뱅크 관련된 부서에서 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 식중독도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고 그분들이 또 그거를 배분하면서도 대부분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많이 크던데 유통 과정도 일반 차로 이게 배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여기서도 좀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희는 관련 법에 의해서 그 고발 조치나 다시 뭐 시정 조치나 뭐 이런 거를 내리는 건데, 네, 저희는 그쪽에서 특별한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할 만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박성수 의원님.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 지금 추진 중인 건데요. 지금 BF 인증제도 부분에 대한 예비 인증 심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는 건가요? 예비 인증은 인증 절차를 저희가 9월에 신청을 해서 다시 보완하라고 그래서 보완한 거를 제출을 해서 예비 인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예비 인증을 받은 거로는 앞으로 공사를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이후에 본인증 절차가 또 남아 있는 거죠? 이거는 신축하고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지금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해서 그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잖아요. 네. 그럼 애초에 이걸 좀 놓치신 거예요? 이 저희가 인증에 따른 지금 설계 변경이 진행 중이라는 표기가 있어서요. 네, 저희가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BF 인증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저희가 계약 당시에 도트 건축사무소에 맡기면서 그 과업 지시 서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 방역 창고가 사용해서 좀 철거가 좀 늦어진 것도 있고 요 부분에 설계가 중간에 조금 변경이 돼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좀 받고 했었었는데 아무튼 이 도트 건축사무소에서 그 설계를 좀 중지해서 요거를 하게 기간을 달라 2번이나 연장 요청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드렸는데 아무튼 인증 때문에 좀 늦어진 거는 맞습니다. 설계 변경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예, 지금 신축 부지가 저희 보건소 옆에 있는 방역 창고가 되어 있는 네. 그 부지인데 그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그 물품이 품귀 현상도 많이 일어나서 그 처음에 생겼을 때 모든 보건소가 소독약품이나 이런 거를 마스크를 그 확보하려고 엄청 혈안이 되어 있어서 되게 경쟁이 심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물건을 많이 사다 보니까 방역 창고가 물품도 들어 있었고 그런 물건을 어디 놓을 데가 없어 이 방역 창고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축 부지를 철거하고 거기에 진행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BF 인증 때문에 아니 지금 그 창고 철거가 여튼 지연됐다는 거 하고 설계 변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설계 변경을 진행 중이라고 그래서 설계 변경의 내용이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저기 어떤 거예요? 그 BF 인증에 보완하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완 사항이 어떤 거였나? BF 인증에 따른 설계 변경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BF 인증을 이게 받기 위해서 네. 그 계단이라든가 화장실을 휠체어나 이런 게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당초에 연면적이 아마 640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다 보면 그런 면적이 더 필요하게 돼서 그 연면적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 건축물에 대한. 아니 근데 애초에 지금 그 설계 발주하시면서 과업 지시서에 네. BF 인증 부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을 시키셨다면서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에 반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용역사가?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이지은입니다. 팀장님, 네, 직위성명하고 말씀해 주시죠. 보건행정팀장 이지은입니다. 당초에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일자형을 할 것이냐, 이제 기업으로 할 것이냐 이거부터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지연이 됐는데요. 일단 길을 인도 부분에 저기 차도와 인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장애인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장애인도 장애인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그 BF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더 이렇게 강화가 돼서 연장 신청을 부득이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생활을 하고자 그쪽에서 생활하는 그 근무하는 그 담당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 자체에서 약간 날짜가 지연이 되긴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위치가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BF 인증이라는 거를 그때 이제 그 설계하시는 그 회사에서 BF 인증 위탁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되게 된 사정입니다. 아니 저는 지금 설계 변경하고 설계병은 다 끝나서 하고 있어요? 아니요. 설계병은 변경은 해서 인증을 예비 인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네. 끝난 겁니다. 설계 변경은. 지금 예비 인증 자체는 10월 23일 자체에 이제 심의가 다 끝났고요. 네. 끝나서 이제 제출을 할 겁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준공이 되어지면 지금 건강증진센터
기존 공간 부분에 대한 활용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까? 건강 증진, 정신건강 4층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요. 거기는 지금 현재 보건소가 포화 상태라서 그쪽으로 가고 나면 저희가 사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은 그 세부 계획은 확정되지 않으신 거예요? 저희가 거기를 다 터서 사무 공간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는 저희가 계획이긴 하지만 조직 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생기게 되면 그 사무실 쪽을 그쪽으로다가 이전할까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한방실도 그렇고 재활을 해야 되는 공간도 그 부족해서 그 실도 부족한 실은 굉장히 많아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논의 중입니다. 네. 지금 일주 금산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져서 그 신축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기부 체납으로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네, 기부 체납을 끝났습니다. 기부 체납 끝났고 내년도에 신축 자금을 저희가 요청한 네. 상태입니다. 이건 뭐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결과는 저희가 그 신청서를 10월 며칠 날 보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결정은 납니다. 미양보고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청사의 복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튼 지금 코로나19하고 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는 좀 모든 시민, 국민이 지금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 앞으로 뭐 제2, 제3의 또 다른 팬데믹이 단축될 거라는 뭐 전문가들의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여튼 이제 코로나19나 재난안전 대응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사무를 지방이양 하겠다라는 뭐 그 계획도 발표가 일단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안성시 여튼 감염병을 포함한 재난 안전과 전체적으로 관련해서는 그 특히 예방적 측면의 관리 체계를 좀 보다 면밀하게 그 좀 세워야 될 좀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종합적 검토나 이번 코로나19 뭐 좀 그 상황 지금도 대응 중이지만 이런 대응 체계에 대한 좀 중간 점검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종합적인 그 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편이 되면 그 감염병 대응팀과 감염병 관리팀이 조직 부강이 돼서 네. 그 대응팀과 예방팀에서 그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예, 좀 보다 촘촘하게 좀 준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내부에서 논의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네, 황민태 의원님. 네, 황민태 의원입니다. 그 안성시의 그 보건진료소 좀 몇 개 운영하죠? 보건진료소. 네. 안성시의 보건진료소는 15개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치 기준 이런 거 보고 또 현재 저희 지역구의 그 보건진료소 가보면 이게 오래전에 지금 설치된 진료소들이에요. 사실 그 시설도 취약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동네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지금
한번 이게 설치하면 이게 없애고 뭐 통폐합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진료소의 위치라든가 또 지금 진료소 보건진료 담당하는 전담 공무원 지금 자격을 갖춘 공무원이 가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게 배치된 것도 일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안성시도 도로망 환경의 변화 등을 위해서 보건진료소 위치나 그다음 시설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는 그 위치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테리어를 다시 해준다거나 그 기부 체납이 완료되면 신축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그 위치를 바꾸거나 뭐 변경하라는 그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역 보건 의료기관에 대해서 이제 보건소에서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장님 의료 쪽 출신인데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요? 다른 사업은 많이 하려고 하시던데 왜 그러냐면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건천진료소 같은 경우는 마을 중심에 있는데요. 차량 이동도 원활하지 못해요. 거기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그 마을 주민들, 그 다음에 건너편에 있는 중복마을이나 향정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한 3, 4개 마을인데 이용하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 보건진료소 그 설치 목적이 그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교통망도 다 발달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서 갈 수밖에 없는데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동네 가운데서 그 동네 사람들만 이용하는 꼴이라면 각 마을에 하나씩 다 설치해야죠. 시골 마을은. 근데 이 진료소는 처음에 그 오지에 그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오지 마을에 처음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건 현재로서는 아는데요. 네.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위치를 보면 그렇지 못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원곡면 같은 그전에- 경우는 보건진료소 없죠. 아니 처음에는 어땠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보건-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는 제가 것이 아니라.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네. 네, 보건행정팀장 이지은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당초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해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보건진료소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접점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는 쪽에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토지 자체를 그 마을에서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천진료소는 지금 기부 체납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아니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보건행정팀장으로 일하면서 요거를 이제 기부 체납 안 되고 접점 지역인 거를 이제 파악을 해서 봤을 때 기부 체납 안 된 데는 또 이제 장소를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시민 그 마을에 공청회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진료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산알이나 뭐 그런 데는 있잖아요. 다 평택이나 오산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안성으로 안 나옵니다. 생활권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그런 데가 취약하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거 그대로 유지하는데 그냥 급급한 거예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안성시 차원에서 땅을 기부치납 한번 땅을 시에서 사야죠. 시민들을 위해서 기부치납 감남에도 감뜨는 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사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지. 저는 보건소에 다른 사업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 지역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본적인 건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면 시설 개선해야 되고요. 옮겨야 된다면 적정한 장소로 옮겨야 된다 그 얘기지 뭐 제가 다른 뜻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보건진료 운영하려면 보건진료사원 진료소 또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환경에 맞는 보건진료 운영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도 취약하고 하니 장소를 이전하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시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거리 늘리는 거라서 일 잘들 안 하시려고 그런가 보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시설 보강이랑 그런 거는 작년부터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과장님 보셨겠지만 그 안에 답답해요.
거기 건천 보건진료소는 최근에 인테리어를 새로 해드렸습니다. 아, 인테리어를 한 게 아니라요. 시설 자체가 오래된 건물이고 근접성이 이런 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거 안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는 좀 위치 변경이라든가 뭐 그런 걸 제가 고려해 본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뭐 말이 좀 이렇게 비화돼가지고 뭐 대위적으로 해서 제가 엄청 혼나게 됐지만 병원 및 약국 지도 감시 강화 요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속 위주보다는 평소에 지도 점검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이 그 제대로 된 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뭐 그전에 예전에 제가 이야기한 내용 시내에다 다 배포해가지고 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뭐 매도시켰는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단속 위주가 아니라 평상시 지도 감독을 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경기도 특사경이나 이런 데 단속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해서 하는 것이 더 그 시의 그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공감하십니까? 아니면 할 계획이 있습니까? 다시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군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저 박상승 의원님도 그렇고 이렇게 마스크 쓰다 보니까 잘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니들 지서라. 난 알아듣고 가만히 있을게 그거예요? 아, 저는 심각해서 얘기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른 상급 부서에서 지도 단속을 해서 이 적발돼서 과태를 물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사전에 개선시키는 것이 안성시의 그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냐고 물은 거고요. 지도 점검을 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업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어느 한 사람의 그 공약이나 이런 것만 따라서 그런 사업만 계속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본인들이 매년 업무를 실시했고 그 업무를 추진해본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이 행정의 발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제가 무슨 뭐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그 뭐 면전에서 윽박지른다고 뭐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뭐 이야기가 되면 뭐 공감이 안 돼요. 네? 그냥 말하는 저도 힘들어요. 사실 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그 좋은 얘기 안 하고 안 좋은 얘기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말하는 사람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뭐 저 개인한테 뭐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꾸 뭐 얘기하면 뭐 여러분들이 업무를 안 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또 검토돼야 되는 것이고요. 하다가 안 되면 검토를 해봤는데 안 되면 이게 왜 뭐 이러저러서 안 된다. 뭐 그렇게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심각하게 듣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게 그 대화가 엉키면요, 굉장히 이제 감정이 섞이게 돼요. 그런 감정이 저 이입 안 됐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꾸 자기들 업무에 대해서 있잖아요. 뭐, 무슨 효과를 내려고 뭐, 포장하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뭐, 보건진료소 뭐 하는데 뭐, 지난번에 얘기해서 뭐, 풍물도 안 하고 좋다 이거면 치매 예방을 위해서, 예? 동네 한가운데서 해요. 걷기 운동 좋아요.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로운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네,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얘기 앞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한 팀장님들께 정말 진심의 감사 말씀드리고 그 정말 힘들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과장님께서 같은 동료 직원들에게 많은 격려차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하는 업무랑 또 저희가 해외 입국자를 다른 시군에서는 격리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데 저희가 그 격리 시설에 24시간인데 2교대를 들어가고 또 검체 채취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도 요양병원하고 요양원 주간보호센터의 종사자를 그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하라고 해서 2,000명을 지금 11월 초까지 다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다른 업무에 그 어차피 자기 각자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그 업무를 그 과외로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거를 쳐다보거나 하는 여력은 별로 없습니다. 의원님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위로 공문을 좀 하고 싶지만 좀 상황이 그래서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좋은 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 조례를 좀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 안성시 헌혈 및 장기 인체 조직 기증의 장려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13조에 보면은 그 접수 창구를 좀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보건소에는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읍면동이나 시청이나 그런 데서는 지금 어떻게 접수를 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읍면이나 시청에서는 그냥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짧게 아까 저기 우리 의원들이 말씀하신 거 제가 한번 저기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은 쉽게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물품 같은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신축을 하려고 한 그 창고를에다 지금 쌓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는 미리 치워지지를 못해서 늦어진 거고 또 이제 BF 인증에 따른 설계,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애 그냥 뭐 일반 도로 같으면 들어가는데 이제 장애인은 저기로 보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저 BF 무슨 뭐 용어 같은 게 있나 본데 그거를 변경해느냐고 늦어졌고 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2월 시켜서 내년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일축 보건 저기 건강 보건 진료소인데 아까 우리 황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건강 보건 지수 지금 그 개인 그 사유지에 썼나 본데 지금 저 세 분이 금산 이제 보건진료소요? 금산 보건 진료소 네. 세 분이 기부 체납을 했나 본데 네. 이것도 사실은 원래 그 이 금산도 이 마을이 지금 4개 마을 아니에요? 네. 금살리 마을이 4개 마을인데 이제 중심지 제일 크다고 해서 여기가 이제는 특별조치법이 옛날에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요즘 같으면은 좀 그 나와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게 거기 주차장도 없고 골목길인데 지금도 기부 체납만 했다고 또 치면은 불편한 점도 이제 요즘은 다 차량인데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금살리 주변에 네. 뭐 해당부터 시유지되든지 무슨 없으면 뭐 저 땅을 사서라도 이렇게 줘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아까 황태 의원님도 그런 건설리 보건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금산 보건소도 사실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기부 체납했다고 여기다가 신축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렇고 저희가 우리 그 지역 주민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지. 왜냐 금산이가 4동네니까 4동네 이장님들한테 한번 상의를 한번 해봤는지. 왜냐면 그 지금 뭐 기부 체납했다고 거기다가 지금 저 건물을 지면은 우리 여기 이 팀장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일축 보건소 거기 계셨지만 좁잖아요 거기가. 차 한 대 들어가고 차 한 대 뭐 우리 보건소장님 차 놓으면은 될 데도 없어 차 저기 그 논두렁에다 갖다 대고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부 체납해서 뭐 지금 갈 데가 없으면은 할 수 없는데 해당부터 그 주변에 시유지나 뭐 이런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 뭐 좋은 저렴한 뭐 이런 공간이 있으면은 구입을 해서라도 편하게
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이게 금산보건소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다 신축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이제 지금 편한 시대에 또 이제 눈두랑이 갖다 이렇게 차 뻗쳐놓고 걸어오고 뭐 이런 그 현상이 안 일어나고, 보건진료소 그냥 그 앞 마당 이런 데다 주차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 정도의 확보된 데를 찾아봤으면 어떤가 말씀을 드리러 보는 겁니다. 이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든지 그러면 한번, 또 제가 또 여기서 해가지고 기부 체납했는데 또 만정 의원이 거기 못 찍겠다 그러지 말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하여간 좋은 방향이시면 한번 정말 거기가 더 편한가 다른 곳이 편한가 주민들이 그 오시기가 더 편한 데를 한번 찾아서 건물 짓는 이런 저기도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신축하거나 뭐 부지를 옮기거나 또 그게 보건진료소의 필요성이 정말 꼭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아니 보건소는 꼭 네. 필요해죠. 필요한데 장소가 이제 거기가 아닌 다른 좋은 장소가 있으면은 그쪽으로도 가는 것이 어떤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4개 마을인데 그 금살리라는 데가 4개 마을이라고, 마을인데 이제 금살리 지금 하산전에 있는데, 금살리 전체 이분들이 이제 차를 끌고 와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뭐 골목에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저 보건진료소장님 차 하나 딱 대놓으면은 다른 사람 차 댈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 주위 뭐 논두랑 뭐 옆집에다 대놓고 이렇게 걸어와야 될 그 실정이니까, 거기 말고 다른 그 시위지 같은 거라도 혹시 있으면은 좀 넓은 대신 그런 데로 가서 쉬면은 좋지 않느냐, 이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네, 제가 시위지가 있는지는 알아보고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윤기 보건위생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